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브랜드들을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루이비통, 펜디, 모에션동, 크룩, 돈페리뇽, 우블로, 크리스천 디올, 셀린, 샤토 디캠, 리모아, 샤토 슈브 블랑, 로로비아나, 지방시. 여러분들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와이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바로 주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족들 엄청 좋겠죠? 오늘은 프랑스의 재벌인 버나드 아르놀의 LVMH라는 회사와 오드리 헵번으로 유명한 티파니의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수합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수합병이 주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인수합병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저와 함께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유자차 한잔 하면서 M&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M&A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는 뭐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요즘처럼 스트리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왜 검정색 직사각형의 테이프를 직접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이제 막 골라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호텔리어라는 이제 드라마를 빌려 오셨어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쟁쟁한 이제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뭐 김승우, 송혜교, 최하정, 뭐 허준호, 송유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대빵은 이제 윤상환님이시죠. 네, 배용준 씨인데요. 이분이 M&A 전문가로 나오세요. 기업 사냥꾼으로 이제 표현되면서 나오시는데 이분 캐릭터에 그냥 푹 빠져갖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M&A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M&A에 대한 기사를 이제 많이 챙겨봐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MBA를 준비하고 있는데 MBA가 끝나면은 뭐 지금 있는 회사에서 뭐 CFO가 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M&A 컨설팅 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최근에 정말 굉장히 굵직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앞서 언급한 LVMH 루이비통의 회사가 티파니를 이제 인수하려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했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발을 뺐죠. 그래서 법정 공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시나요? 저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산시장을 가는 거예요. 이제 횟감을 뜨러. 그래서 갔는데 막 가게들이 많잖아요. 막 돌아다니는데 한 어항에 있는 한 녀석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얘가 막 파닥파닥 활동량도 이제 엄청나고 또 이제 통통하게 생기고 이제 맛깔스러운 거예요. 색깔도 멋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모한테 이모 이거 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모가 이게 3만 원인데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 아마 더 쳐줘야 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막 고심 끝에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4만 원에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모한테 이모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집에 가서 어차피 와이프한테 컨펌 받아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 돈 찾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갔어요. 가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얼마일지. 그래서 이제 시가를 딱 알아본 거예요. 막 전화를 돌려갖고 알아보니까 얘랑 비슷한 녀석은 2만 원에 팔리는 거야. 갑자기 사기 싫어지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돈을 찾아갖고 이제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가서 딱 이제 돈을 내려고 갔더니 이 녀석이 어제는 막 파닥파닥 뛰고 막 때깔도 좋고 빛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푹 처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애가 그냥 한마디로 마탱이가 간 거예요. 대충 봐도 얘는 5천 원짜리인 거야. 근데 나는 지금 4만 원에 주고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갑을 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갑 닫고 싶겠죠. 그래갖고 나는 이모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아 이모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모 좀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시크한 이모가 안 된대. 계약은 계약이고 어제 했고 어제 가격 그대로 4만 원 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또 머리를 굴렸죠. 사기 싫은 거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자기야 나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줘. 와이프 어리둥절하겠죠. 근데 와이프가 무슨 문자? 그랬는데 제가 이 횟감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 쫓겨날 줄 알아. 이혼 각이야. 이렇게 화난 척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어리둥절해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를 갖고 바로 이모한테 달려갑니다. 이모한테 이모 이거 봐봐. 우리 어제 계약했고 다 알겠는데 미안한데 나 이거 못 사. 와이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몰라. 계약이고 뭐고 난 못 사. 배째.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시크한 이모 어떻게 했어요? 빡치겠죠? 그래서 이모가 바로 저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맞고소를 하죠. 왜냐면 어제는 싱싱했는데 그래서 나는 싱싱한 생선을 사려고 했는데 얘는 마탱이가 갔다. 이 마탱이가 간 거는 이모 잘못이지 이거는 나는 이거 못 산다. 계약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LVMH가 이 티파니를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엄청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윈윈이다. 이 두 회사가 이제 엄청 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35%가 뛴 걸로 기억이 나요. 티파니 주가가. 그리고 보통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 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이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의 회사가 예를 들어 큰 회사들이 합치면은 시장 점유가 이제 커지면은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책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예로 들면은 스프린트랑 티모빌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한국에서는 뭐 SK텔레콤이나 뭐 LG 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둘이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한 순간부터 정부가 실사 나오고 뭐 여러 시나리오 가정해보고 해서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LVMH랑 이 티파니는 궁합이 너무 좋아갖고 주가도 오르고 이 모든 단계가 순조로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티파니는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재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니들이 합병을 해서 돈 많은 사람 등쳐먹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겠다. 나는 그 시간에 이 필수품에 영향 주는 그런 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치품에는 잘 이제 제재가 없대요. 그래서 왜 요새 막 샤넬테크, 샤테크 막 이러잖아요. 코로나인데도 막 가격 올려갖고 막 코로나인데 사람들 막 줄 서갖고 빌딩 둘러싸서 막 살려고 기다리고 그 기사들 보셨죠. 이게 다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은 가격은 내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올해 11월까지 이 딜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16.2 billion 달러 딜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HDC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이제 실사 가격이 2조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회사 전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전체가 이제 2조 원의 밸류가 나왔는데, 이 LVMH랑 티ffany 딜은 아시아나항공 이 기업을 9개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딜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딜인데 무슨 일이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막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사치품들은 고객들이 홀 패키지를 이제 원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데 클릭 하나로 막 온라인에서 사지 않잖아요. 가서 만져보고 흠이 있나 없나 보고 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비자의 심리가 이런 거를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기보다는 언제 여행 갈 때 이제 큰맘 먹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저 같은 사람이 언제 또 이런 대접을 받겠어요. 근데 이런 걸 사러 가면 대접을 받잖아요.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 티파니에서 이제 다이아를 샀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갔었어요. 어머니랑도 가고 하는데 마지막에 구입하러 가니까 막 샴페인 이제 따주려고 하고 화이트 글러브 서비스라고 해서 흰 장갑 끼고 막 멋진 케이스에 빼놓고 막 이런 이 대우를 해주는데, 이런 경험이 가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잘 안 사한다 그래서 팬데믹 때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LVMH 회장도 깎아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시크한 이모 같은 티파니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 LVMH 회장의 별명이 울프 오브 캐시미어래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울프 하면은 막 대가 뭐 여기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이분은 딜을 잘하신대요. 아까 그 제가 나열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분이 직접 만든 거 없잖아요. 거의 다 그냥 사들인 거죠. 인수합병으로 밥 벌어먹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깎아달라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이분이 대통령이랑 친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죠. 제가 마치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 보내려고 한 것처럼. 왜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프랑스의 정부로부터 이분이 LVMH가 서신을 하나 받습니다. 야, 너네들 이거 티파니 인수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지 마. 왜냐면은 지금 우리 뭐 미국이랑 지금 관세 때문에 막 신경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대선 끝나고 내년 1월달 가서 너네가 계속 딜을 하려면 하든지 맘대로 해. 근데 지금은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걸라 그랬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갖고 이 회장이 이 서신을 들고 티파니에 가서, 야, 나는 딜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프랑스에서 안 된대. 정부에서 안 된대. 못하겠어. 미안해. 라고 발을 뺀 거죠. 물론 프랑스에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죠.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을 움직이고 한 사람이 정부를 움직이는 일이 뭐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측뿐일 뿐인데, 이제 너무 대통령이랑 친하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절묘한 타이밍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 굉장히 열통 터져 하는 게 너무 느리다는 거거든요. 뭘 해도 너무 느리다고. 근데 이런 건 또 빨라. 바로 그날 이제 티ffany는 고소장을 접수해 버립니다. 계약 위반으로. 그랬더니 이제 LVMH는 아니다. 이거 너네가 코로나 때 경영을 잘못해서 너네 지금 가치는 실액이다. 나는 19조 주고 못 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대충 이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티파니랑 LVMH랑 딜을 할 때 티파니의 가격이 주가가 90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9조 원에 사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가가 110불이 좀 넘는데 시가총액을 따지면은 이게 14.2 빌리언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한 17조 원이 좀 넘겠네요. 17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딜을 할 때 17조 원이 안 됐다고요. 17조 원이 안 된 가격을, 훨씬 안 되던 가격을 내가 19조로 사기로 해놓고선 지금 와서, 지금 시가총액은 17조인데 19조에 못 사겠다 나온 이유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실물 경제랑 주식 경제랑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다는 거를 이분들이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티파니 주가는 팬데믹 전후로 이미 회복을 했거든요. 뭐 물론 어느 주가가 안 했겠어요. 요새 주식시장만 보면은 아무 문제 없죠, 경제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나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와서 19조가 너무 비싸서 발을 빼겠다? 그리고 LVMH는 돈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분이 세계 뭐 갑부 탑5예요. 탑10은 확실해요. 탑5인 것도 거의 확실한데, 근데 발을 빼겠다고요? 왜일까요? 이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거품이라고. 적정 주가보다 너네 티파니 주가는 지금 너무 뻥튀기 돼 있다고. 이거 이분들이 인정하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122개 M&A들이 무산되었대요. 뭐 한국에도 많잖아요. 뭐 아시아나 HDC,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또 뭐 있죠? 뭐 미래에셋이랑 안방보험. M&A 깨지는 딜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것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주가가 회복했어도 실물 경제는 쓰레기다. 이걸 정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재무제표나 펀더멘탈에서 너무나도 무너졌는데, 너네 주가가 회복됐다고 해서 너네 기업이 회복된 건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122개 곱하기 2니까 244개의 회사가 다 지금 말을 해주는 게,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버블,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을 이 LVMH랑 이 티파니의 인수합병 무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저 혼자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M&A가 깨졌다는 것보다는 실물 경제가 주식 경제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